깊어지는 밤, 김대감댁 안방은 늘 고요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김대감께서 바깥일이 바쁜 탓에 안방마님께서는 긴긴 밤을 홀로 지새우는 날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마님께 유일한 낙이자 위안은 바로 해가 질녘마다 행하는 목욕이었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하루의 시름이 물거품처럼 흩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마님께서는 목욕할 기쁨에 준비하고 있었지요. 부엌 아궁이에서는 하인 두식이 능숙한 손길로 불을 지펴 물을 데우고 있었으며 두식을 짝사랑하는 어린 사머리는 조심스럽게 데워진 물을 목간통으로 나르고 있었습니다. 늘 부지런하고 우직한 두식은 마님의 물을 데우는 일이라면 소홀함이 없었고 사머리 역시 자신이 좋아하는 두식의 곁에서 함께 일하는 것은 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아궁이 안에서 피어오르는 불빛에 상기된 두식의 땀 맺힌 얼굴을 몰래 훔쳐보는 것으로도 마음이 간지러웠답니다. 사모라, 이 물도 마님께 가져다 드리려무나. 뜨거우니 조심하고. 네, 오라버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머리 조심한다고는 하였으나 워낙 물동이가 무겁고 뜨거운 물김이 눈을 가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답니다. 사월의 작은 신음과 함께 뜨거운 물이 그녀의 발등을 덮쳤습니다. 두식은 깜짝 놀라 달려와 사월의 손에서 물동이를 받아내렸지요. 괜찮으냐, 사모라, 어디 다리를 보잤구나. 두식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사월의 눈가에는 눈물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사월은 울음을 애써 참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식은 그녀의 발등에 이미 붉게 달아오른 자국을 보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 되겠다. 잠시 있거라. 두식은 순식간에 뛰어가 장독대에 된장을 퍼왔습니다. 여기 앉아 이 된장을 바르거라. 이 물은 내가 직접 마님께 가져다 드려야겠구나. 두식은 3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물동이를 번쩍 들어 목간통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이토록 뜨거운 물을 어린 여종에게 맡기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차에 사단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김대감댁 후원의 목간통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두식은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목간통으로 물을 들고 갔답니다. 두식은 문틈 사이로 보인 마님의 모습에 한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목간통 안으로 새어들었고 뽀얀 물김 사이로 은은하게 비치는 안방 마님의 뒷모습이 두식의 눈에 아련하게 들어왔습니다. 평소 비단옷으로 감춰져 있던 마님의 가녀린 어깨선과 매끄러운 등이 달빛 아래에서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두식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답니다. 달빛의 반짝이는 마님의 하얀 살결은 그의 가슴을 사무뛰게 하였지요. 정신을 차린 두식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마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흘러나왔습니다. 소인 두식입니다, 마님. 사머리가 물을 쏟아 다리를 데웠기에 제가 대신 물을 가져왔사옵니다. 두식은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하였으나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사월이 다쳤다고? 물이 많이 식었으니 어서 물을 들여오너라. 두식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마님은 이미 몸을 수건으로 가리고 계셨지만 그 가리움 너머로도 풍만한 가슴이 은은히 드러났지요. 두식은 고개를 숙인 채 물동이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물은 여기에 부어다오. 마님이 목욕통을 가리켰습니다. 두식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을 붓기 시작하였지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월이는 많이 다쳤느냐? 네, 발등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듯합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구나.
그래서 두식이 내가 오늘 3월이 일까지 맡아 하는구나. 물을 다 붓고 두식은 물러나려 하였으나 마님의 목소리가 그를 붙들었습니다. 두식아, 내 등을 밀어줄 수 있겠느냐? 3월이가 늘 해주던 일인데. 두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한 신분인 마님의 등을 자신 같은 천한 머슴이 만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었지요. 소인이 감히. 괜찮다. 오늘만은 내가 3월이 역할을 해주렴. 사내 손은 어떤지 한번 느껴보자꾸나. 마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들고 마님 뒤로 다가갔어요. 마님은 등을 드러내고 앞으로 숙였지요. 뽀얀 살결이 달빛 아래 더욱 빛나는 듯 했습니다. 두식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수건으로 마님의 등을 문지르기 시작하였지요. 마님의 부드러운 피부가 손끝에 닿는 순간 두식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최대한 공손하게 마님의 등을 밀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지요. 아랫도리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낀 두식은 당황하여 몸을 약간 뒤로 물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계속해라. 마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답니다. 네, 마님. 두식은 다시 마님의 등을 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마님의 어깨에서 허리로 내려갈 때마다 두식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답니다. 그의 불룩해진 아랫도리는 이미 숨길 수 없는 상태였지요. 마님은 문득 두식을 향해 돌아보았고 그 시선이 두식의 아랫도리에 머물렀습니다. 두식은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으나 놀랍게도 마님의 표정에는 노여움이 아닌 미묘한 미소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두식아, 마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오늘은 3월이 대신 내가 나를 깨끗이 씻겨주렴. 여기저기, 구석구석. 두식의 손에서 수건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마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애썼지요. 마님. 소인이 감히. 몸이 개운해야 잠을 잘 수 있으니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다오. 마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수건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님의 팔과 어깨, 그리고 목까지 조심스레 씻겨드리기 시작하였지요.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마님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목관통 안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두식의 손이 마님의 쇄골을 지나 가슴께로 내려갈 때 두식은 자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님의 눈이 두식의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둘 사이에 이름 모를 전율이 흘렀답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마님이 속삭이듯 말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니. 두식의 손은 떨리고 있었으나 마님의 부드러운 살결을 매만지는 동안 그의 몸은 점점 뜨거워져만 갔지요. 마님의 가슴을 조심스레 씻겨드리는 동안 마님의 입에서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두식의 이성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님. 이러면 안 될 것 같사옵니다. 두식이 간신히 말을 이었으나 그의 손은 이미 마님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지요. 두식아, 마님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감께서는 늘 바깥일로 바쁘시고 내 방은 언제나 쓸쓸하기만 하단다. 마님의 손이 두식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으로 이끌었어요. 두식은 그 부드러움에 전율하였지요. 그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순간 목관통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계십니까? 3월의 목소리였습니다. 두식과 마님은 순간 얼어붙었지요. 무슨 일이냐? 마님이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두식이가 물을 들여다 주고 있으니 다리가 아프면 쉬고 있거라. 네, 마님.
3월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두식과 마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긴장이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열기를 더 뜨겁게 만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요, 마님? 두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님은 두식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꾸나. 하지만 내일 밤에도 내가 물을 들여다 주렴. 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요. 마님은 수건으로 몸을 가리며 일어났고 두식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답니다. 마님,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래, 가거라. 마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머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네, 마님. 두식은 목간통을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대감댁 마당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두식은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마님의 부드러운 살결과 그 달콤한 향기가 그의 꿈속에서도 맴돌았던 탓이었답니다. 3월은 평소와 달리 아침부터 두식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발등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지요. 두식 오라버니, 어젯밤엔 고마웠어요. 3월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가 물을 대신 들여다 주셔서 마님께서도 편히 목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물을 갖다 드리고 오라버니는 어디 갔었어요? 두식은 3월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그의 마음을 다시 뒤흔들었지요. 별것 아니니라. 내 다리는 어떠하냐? 두식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오늘도 마님께서는 저보고 쉬라고 하셨어요. 3월의 눈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님께서는 오늘부터 목욕 시중을 오라버니가 들라고 하셨어요. 두식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지요. 그러시더냐? 아마도 내 다리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러시는 게지. 하지만 3월의 눈빛이 슬프게 변했습니다. 마님의 목욕은 항상 제가 모셨는데 오라버니가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두식은 3월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마님께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마님의 명이시니 어찌하겠느냐. 내 다리가 나으면 내가 다시 모시면 될 것이다. 두식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뜨셨습니다. 밤새 꿈속에서도 두식의 손길이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에 잠을 설쳤던 것이었지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마님은 그 황홀했던 밤이 다시 찾아올 것을 생각하며 가슴이 설레었답니다. 3월아, 마님이 부르자 방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3월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내 다리는 어떠하냐? 3월은 부은 발을 내보이며 대답하였습니다. 많이 나아졌사옵니다만 아직 부기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렇구나. 그럼 오늘도 두시기를 시켜 목욕물을 날라오게 해야겠구나. 내 발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무리하지 말거라. 하지만 마님, 그래도 소인이 해야지요. 제가 충분히 3월이 말을 이으려 하였으나 마님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괜찮다. 두시기가 어제 일을 잘 해냈으니 오늘도 그리하자꾸나. 두식에게 해가 칠 무렵 목욕물을 준비하라 전하거라. 3월의 눈에 아쉬움이 스쳤으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마님의 명을 받들었답니다. 네, 마님. 그리하겠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마님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단장하고 있었지요. 비록 곧 목욕할 것이었지만 두식을 만나기 전 그녀의 모습이
어떨지 신경이 쓰였던 것이었지요. 마님의 가슴은 이미 설레고 있었습니다. 대감과의 혼인 이후 이토록 설레는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그녀였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마님은 목간통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두식이 물을 데워놓고 있었지요. 그를 보는 순간 마님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물이 다 데워졌사옵니다. 마님. 두식이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젯밤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수고했구나. 두식아. 마님이 부드럽게 대답하였지요. 이제 물을 목간통에 부어다오. 두식은 물동이를 들고 목간통으로 들어갔고 마님은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지요. 어제의 긴장감은 오늘 더욱 농밀한 기대감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두식이 물을 붓는 동안 마님은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두식의 시선이 자신의 몸에 머무는 것을 느끼며 은근한 만족감을 느꼈지요. 평소에는 사머리 앞에서 옷을 벗는 것조차 부끄러웠던 마님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두식의 시선 아래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달콤한 자극으로 다가왔답니다. 어제처럼 나를 도와주겠느냐? 마님이 목욕통에 몸을 담그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부드러웠지요. 네, 마님. 두식의 목소리 역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식의 손이 마님의 등에 닿는 순간 마님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대담해진 두식의 손길이 그녀의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지요. 마님은 눈을 감고 그 감각에 몸을 맡겼습니다. 두식아. 마님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잘하는구나. 두식의 손이 마님의 어깨를 지나 가슴 가까이로 내려왔을 때 마님은 그의 손을 잡아 자기의 가슴에 직접 가져다 대었습니다. 두식의 거친 손바닥이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에 닿자 마님은 참을 수 없는 쾌감을 느꼈던 것이었지요. 마님. 두식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마님이 두식의 손을 이끌며 말했습니다. 사모리에게 오늘 밤은 누구도 들이지 말라 일러두었으니 두식의 손길이 마님의 몸을 어루만질 때마다 마님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쾌감을 느꼈답니다. 대감과의 혼인 이후 이토록 뜨거운 감정은 처음이었지요. 마님은 두식의 손길에 짜릿함을 느끼며 두식아. 마님은 두식의 손을 잡아 은밀한 곳까지 내려갔지요. 이곳도 너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두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마님. 소인 놈이 어찌. 마님은 두식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이왕 씻겨주는 거 구석구석 세심하게 해주렴. 그러려면 너도 이곳으로 들어오는 것이 편하겠구나. 어서 들어오거라. 마님의 갑작스러운 말에 두식은 당황하였지만 마님은 이미 두식의 옷고름을 풀어 헤치고 있던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기침 소리가 나더니 사머리 급히 마님을 부르는 소리가 났던 것이지요. 마님, 대감마님께서 마님을 찾으시옵니다. 평소에는 사랑채에서 꼼짝도 하지 않던 김대감이 무슨 일인지 안방 마님을 찾는다는 3월의 다급한 목소리에 마님은 허망하게 목간통을 나와야 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충족이 안 되었던 마님은 또 그 다음 날도 마님은 계속해서 두식을 불렀던 것이었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마님은 평소와 달리 낮에 두식을 불렀습니다. 대감은 멀리 공무를 보러 가셨고 집안은 한가로웠지요. 두식아. 들어오너라. 마님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두식이 방으로 들어서자 마님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요. 마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두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몸이 이상하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며 밤에는 열이 오르는 것 같더구나. 두식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인이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병의 원인을 알고 있단다. 무엇이옵니까, 마님? 마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나이 40이 넘었느니라. 여인의 몸은 월경단지가 오면 몸에 변화가 생긴단다. 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답니다. 월경단지는 양기가 부족해지면 더 빨리 오는 법이지. 마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감께서는 늘 바깥일로 바쁘시니 내 몸에 양기를 채울 길이 없었지. 두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침내 마님의 말씀을 이해한 듯 했지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나에게 양기를 넣어다오. 마님이 두식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오늘 밤 목간통에서 만나자꾸나. 내 양기가 필요하구나, 두시가. 두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오나, 마님. 이것은 병을 고치는 일이니라. 마님이 진지하게 말하였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겠지. 그래도 괜찮겠느냐? 그러니 나를 도와다오. 두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님. 소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구나. 마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해가 진 후 모두가 잠든 시각에 목간통으로 오너라. 아무도 모르게. 두식은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그가 나간 후 마님의 입가에는 은밀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녀의 몸은 실제로 월경단지 증상을 보이고 있었지만 두식의 양기를 원하는 마음은 그보다 더 큰 것이었지요.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른 시각, 마님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단장하였습니다. 그녀는 은은한 향을 풍기는 기름을 몸에 바르고 가장 부드러운 속옷을 입었지요. 그러고는 조용히 목간통으로 향했답니다. 목간통에 도착한 마님은 물이 가득 들어있는 탕 안으로 들어갔지요. 뽀얀 김이 올라오는 목간통 앞에서 마님은 옷을 벗어 한쪽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녀는 물에 몸을 담그고 두식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소인이 왔습니다. 두식의 낮은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지요. 들어오너라. 두식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달빛이 그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었지요. 목간통 안은 뽀얀 수증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서 마님의 실루엣이 아른거렸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너라, 두시가. 마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물속에 반쯤 몸을 담근 채 두식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두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답니다. 어서 옷을 벗고 들어오렴. 마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내 양기를 받아보자꾸나. 두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레 옷을 벗기 시작하였습니다. 저고리를 벗고 바지를 내리는 동안 마님의 시선이 그의 몸을 따라 내려갔지요. 두식의 단단한 몸은 오랜 노동으로 다져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가슴은 마님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답니다. 마님, 두식이 마지막 속옷마저 벗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 놈이 감히 이래도 되겠는지요? 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어서 이리로 오너라. 내 월경단지를 치료해 줄 사람은 두식이 너뿐이구나. 두식은 천천히 목욕통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물에 발을 담그자 따뜻한 물결이 그의 다리를 감쌌지요. 두식은 조심스럽게 마님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좁은 목욕통 안에서 두 사람의 다리가 서로 맞닿았을 때 마님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두식아, 마님이 두식의 손을 잡아 자기의 어깨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몸이 차가워지고 있단다. 월경단지의 증상으로 여인의 음기가 넘치면 몸이 쇠약해진다고 하더구나. 두식의 손이 마님의 부드러운 어깨를 어루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이제 어제보다 더 많은 자신감이 실려 있었지요. 마님의 음기를 제 양기로 다스리겠습니다. 두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마님은 두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두식의 단단한 가슴에 닿았을 때 더욱 포근함을 느낀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답니다. 마님은 탄식과 함께 말하였지요. 너의 향기를 받으니 몸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구나. 더 세게 힘을 주거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식은 마님의 신음에 힘을 얻은 듯 더욱 세게 마님의 몸을 침범하였던 것이었지요. 오랜 시간 억눌렀던 욕망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입에서는 달콤한 신음이 계속 새어나왔고 그녀의 손이 두식의 등을 따라 내려가며 그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이 거세질수록 목간통 안의 물결은 거센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아, 응? 마님의 입에서 달콤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두식아, 더 세게? 두식이 격렬하게 움직일수록 마님은 몸을 활처럼 휘었답니다. 내 몸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구나. 너의 양기를 가득 채워다오. 마님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두식은 마님의 허리를 강하게 붙잡고 그녀를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두식의 어깨에 깊이 박히며 두식의 어깨는 더 짜릿한 쾌감으로 자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마님께 양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다. 걱정하지 말고 계속하거라. 아주 잘하는구나. 그리하여 마님의 차가웠던 몸은 이제 두식의 양기로 가득 채워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붉은 혈색이 돌아오고 입술은 붉게 물들기 시작하였지요. 더 오래 하자구나. 그래 아주 좋구나. 두식이 네가 양기를 불어넣는 솜씨가 아주 특별하구나. 내 너에게 큰 상을 주어야겠구나. 마님이 두식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두식은 마님의 칭찬에 더욱 강하게 응답하였지요. 그의 단단한 허리가 더욱 빠르게 움직였고 마님은 그의 어깨를 붙잡고 깊은 쾌감에 몸을 맡겼답니다. 물결은 두 사람의 열정에 맞춰 더욱 거세게 출렁였지요. 아, 두식아. 마님의 신음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녀의 몸이 파도처럼 떨리기 시작하였고 두식 역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였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강하게 끌어안은 채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님의 머리가 두식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그들의 숨소리만이 목간통 안을 채웠지요. 이제 내 몸에 양기가 가득 찼구나. 마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식아, 내 덕분에 내 병이 나아질 것 같구나. 두식은 마님의 이마에 입맞춤하며 대답하였습니다. 마님께서 소인놈의 양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두식도 마님과의 목간통 물놀이가 좋았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며 깊은 밤을 보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감댁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의 눈에는 무언가 달라진 것이 보였지요. 마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고 두식은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3월은 마당을 쓸고 있는 두식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이제 많이 낫고 있었지요. 오라버니, 어제도 마님의 목욕을 도와드렸어요? 3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식은 잠시 손을 멈추고 3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지요. 마님께서 명하셔서. 오라버니, 요즘 좀 이상해 보여요. 3월이 두식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마님도 그렇고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느낌이. 두식은 사머리와 눈을 피하며 마당을 쓸며 시치미를 뚝 떼고 말하였지요. 무슨 소리냐? 뭐가 달라졌다고 헛소리야. 내 눈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구만. 정말요? 마님께서는 요즘 얼굴색이 좋았어요. 그리고 오라버니도 마님 눈을 피하는 것 같고. 3월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답니다. 두식은 웃으며 3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다리가 아프고 나더니 머리도 아픈가 보구나. 내가 마님을 어떻게 대한단 말이냐? 아랫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3월이 말을 이으려 하였으나 두식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삼월아, 내 다리는 이제 다 나았느냐? 오늘부터는 네가 마님의 목욕을 도울 수 있겠구나. 두식의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아쉬움이 스쳤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3월이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마님의 목욕 시중을 들 수 있어요. 그래, 잘 되었다. 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제 바깥일에 힘을 써야지. 3월은 두식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정말로 마님과 아무 일도 없었어요? 물론이지. 내가 마님과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렇게 두식은 3월의 의심을 잠재우고 마님의 음기를 다스리려 두식의 양기를 넣는 것에 하인의 도리를 다하게 되었던 것이었답니다. 두식의 양기 덕분에 마님은 월경단지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금 혈색을 되찾아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